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의 서경석입니다. 그때 조금 더 투자할 걸. 10만 원이라도 수익이 났을 때 팔 걸. 그 종목은 사지 말 걸. 이렇게 살 걸, 팔 걸, 뺄 걸, 말 걸처럼 후회의 걸을 무한 반복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바로 껄무새인데요. 언제까지나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죠. 주식 잘해보고 싶다면 주식이 뭐니와의 동행이 답입니다. 주식을 왜 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 투자 전문가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감각, 주식이 뭐니와 함께 하시면 아우 니들이 뭘 한다고 짓거리야. AI가 뭔 줄 알고. 어떤 종목 때문에 기쁘셨는지 좀 약간 알짜배기. 좀 괜찮다. 저는 AI에 절대 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죠. 주식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 일타 강사 홍주원 소장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주식이 뭐니? 흔히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인데 우리 홍 소장님, 주식도 생물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주식이 오히려 더 생물이지 않을까. 더 생물이다. 생물이다. 더 생물이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주식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랑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르락내리락. 오르내림 있잖아요. 네.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희노애락을 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저 홍 소장님은 희로애락 중에서 네. 어떤 걸 느끼시나요, 보통? 사실은 다 느끼죠. 네. 다 느끼는데 주로 느끼는 건? 그래도 많이 차지하는 부분. 네. 주로 느끼는 거. 그래도 희와 락이지 않을까. 희. 네. 희와 락이지 않을까. 일단 뭐 나는 그냥 공부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아니, 얘기죠. 얼마나 기뻤는지는 막 손목이라든가 뭐 여기저기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블링블링해. 넥타이도. 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은요 휴대폰을 보면서 주식이 오르면 웃고 주식이 떨어지면 막 인상 쓰고 막 맞아요. 초조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언제 오르는지 이건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단순한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거지. 자,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오르기 위해선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수요 공급의 법칙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언제 사고 싶을까요? 언제? 오르기 시작하는 게 보이면 물건이 좋을 때 호재가 들렸을 네, 때. 그럼 언제 팔고 싶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운이 다 했다고 느꼈을 때. 급전이 필요할 때.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큰 깨우침을 얻으신 거예요. 뭐예요? 사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간다. 어.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사고 싶어 할까 이 이유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는 사람이 지금 많이 모였나? 파는 사람이 지금 많이 모였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뭐예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거래량. 네.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졌다. 음. 근데 이 100만 주가 거래량이 동반이 됨으로써 주가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렇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렇죠. 만약에 파란색이면 산 사람보다 판 사람이 산 훨씬 많다. 그러면 이게 빨간색일 때 어. 그럼 이 거래량은 산 사람이 많은 거예요? 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산 사람이 많은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이유들을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라. 네. 이슈를 해석하고 투심이 지속성을 갖고 이어질 수 있을까? 응. 아니면 오늘로써 끝나는 걸까? 끝나는 걸까?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네. 허허 이것 봐라 이게 왜 오르지? 일단 그렇죠. 알아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갑자기 파란 선으로 돌아섰다. 이게 왜 갑자기 많이 팔리고 있지? 그렇죠. 그러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걸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야 오늘 좀 공부 좀 제대로 아니, 하신 많이 것 같은데요? 들었어요. 응, 눈빛이 좀. 3회 만에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요. 아, 이 정도면 근데 방금 그 얘기에서 저는 네. 항상 네, 네. 의문을 갖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네.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산 사람은 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다만 주식에는 호가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도 호가라는 게 그쵸. 있겠죠. 10,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1,10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1,200원에 파는 사람도 있어요.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 가격이 1,100원이든 1,200원이든 1,300원이든 오늘 종가까지 쭉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올라갔는데도 그렇죠. 올라갔는데도 계속 사는 거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네. 쉽게 속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사야 돼. 함정이죠. 함정이에요. 함정. 거래량은 지표이지 사야 된다라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 가장 많이 속는 함정이 거래량입니다. 저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하시죠. 예. 자, 그럼 언제 매수를 고려해야 되냐? 매도 가열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을 때. 너무 큰 악재가 아니라면 매도 가열은 단기 투시 마카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본 다음에 이 종목의 악재가 해소가 되는 시점, 그리고 그 악재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점부터 이 종목이 잠재적 가치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매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매수 가열 구간이죠. 매수 가열 구간에는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매수 가열 이후에는 항상 매도 가열이 생기고요. 매도 가열 이후에는 거의 매수 가열이 다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네, 그러니까 절대 주식은 올랐을 때 매수하면 안 된다. 아 근데 왜 그렇게 오를 때 사고 싶어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미칠 것 같아요. 네. 막 사고 싶어가지고. 네, 맞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방금 우리 홍 소장님의 네. 얘기 정말 그건 명심해야 되네요. 그럼요. 그걸 정리하면 잠재 가치를 빨리 파악해서 네. 거래가 터지기 전에 샀다가 그렇죠. 거래가 터지면 이제 매도를 고민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터지기 직전 네. 조용할 때 그때 좀 싹 사둬야 되는데 네. 이걸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걸 알면 그건 난리나지. 이제 우리가 계속하면서 배우는 맞아요. 아, 나 성격 네. 급해서 그런 거. 저도 꽤 급해요. 네. 아까도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네. 급해 보이시더라고요. 박현아 씨, 저요. 네. 저는 사실 오프닝 할 때 클로징을 생각해요. 그 프로그램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오늘 몇 시에 들어올까? 급하시네. 제가 뭐- 급해. 굉장히 차분해 보이시는. 근데 보통 이렇게 차분한 분도 주식만 하면 그렇게 급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주식은 오히려 안 급해요. 그래요? 그래요? 4년째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정도. 그거는 뭐 본인이 의도하신 건 아니니까. 아니, 우리 계좌 들어와 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자, 배우면 배울수록 아주 신이 납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알매 확장을 돕는 주식이 뭐니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주식에 대한 궁금증까지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주식이 뭐니 채널톡에서 홍주원 소장이 직접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의 기본을 조금 이제 다졌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봅니다. 주식이 머니!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AI가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속도 진짜 무서울 정도 아닙니까? 맞아요. 예, 미래학자들은 AI가 곧 인간 수준의 지능을 달성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교육부터 의료, 금융, 엔터테인먼트까지 전 산업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 하는데, 자, 그만큼 AI 기술이 참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이 시장을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와 경제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삶 자체가 뒤바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 혁명. 네, 그 AI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입력된 정보만 처리하는 AI 단계가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과제를 주더라도 그걸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답을 찾아내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더 발전이 될 건데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10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원 정도가 되고요.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1조 원 정도로 급성장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1조? 네. 10배. 그야말로 지금은 좀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신 업계부터 ICT, 전자까지 국내 기업들이 다 뛰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AI 시장은 글로벌 시장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평균 5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세게 지원하니까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AI로 이 프로그램을 새로 맡게 된 주식이머니. 서경석 씨가 지금 두 분. 두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렇게 경망스러워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인기가 많아서 AI가 지금 이제 성장하는 거. 이렇게 중국의 AI 시장 규모가 고속 성장하는 게 네.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가 어. 많이 들리던데요. 그렇죠. 중국은 AI 산업의 기본 토대인 컴퓨팅 파워 분야를 비롯해서 AI 관련 설비 제조 분야 그리고 시장 규모에서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AI 시장의 클라우드 전환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실적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AI 기업들의 진출 기회와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AI ETF에 유입된 자금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ETF가 뭔지 아시나요? 전 사실 ET까지 알아요. 슬슬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을 좀 삼가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ETF란 무엇이냐면 예, 이거 알려주세요. 펀드는 아시잖아요. 펀드는 알죠? 아, 펀드 네. 알죠. 그거를 주식 시장의 지수로서 상장시킨 거예요. 그걸 이제 ET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ETF의 장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정성호 씨가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종목을 찾는 게 어렵죠. 모르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거기서 유망하고 그 주가가 올라갈 수 그걸 있는 또 종목을 분리하는 것도 어렵고. 네, 이거는 다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2차 전지 ETF를 투자하면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예를 들어서 Z까지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야, 이 쉽다. 기업들을 내가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투자할 필요가 없이 네. 맞아 맞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갈 거고 어떤 종목은 덜 올라갈 거고 어떤 종목은 안 올라갈 어려워요. 거잖아요. 근데 합산해서 올라간 게 크다고 한다면 ETF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문병을 가는데 네. 환자가 무슨 과일을 좋아할지 모르는 거야. 과일 가게에서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어느 과일이 신선하지 그걸 고민하지 않게 주인이 신선한 과일을 바구니에 싸는 거야. 그렇죠. 종합 과일. 그걸 사서 가져가면 조금 비싸더라도 네. 안전하게 자기가 이미 공부를 안 해도 산 거야. 맞아요, 맞아요. 좀 달라졌어요. ETF. 네. 우리 성우가 달라졌어요. 성호가 기복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기분 좋은 거거든 지금. 네, 저거 봐, 춤추는 거 봐. 네네. 뭐 지금 하나 빨간 했다는 불이에요. ETF를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골라주는 최고급의 과일들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 좋네요. 아, 좋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은 증권사가 되겠죠. 그렇죠, 증권사. 대신에 단점이 있죠. 리스크가 말씀해 적은 주시겠어요? 대신에 네. 수익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맞아요. 받겠죠. 바로 이제 이게 단점인데 최근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2차 전지 시장을 주도를 한 적이 있어요. 뜨거웠잖아요. 굉장히 뜨거웠죠. 그런데 2차 전지 ETF는 에코프로만큼 오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는 못 올라고. 섞여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2차 전지 ETF를 투자한 게 아니라 에코프로를 투자했다면은 100% 이상의 같은 종목인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과일 중에 딸기는 엄청 맛있는데 배가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딸기 맛을 깎아내기는. 딸기 하나만 샀으면 맛있었을 텐데라는 그러니까. 후회를 한다는 그렇죠. 거지. 저는 그래도 네네. 초보자 입장에선 예.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큰 게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AI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과 세상을 AI가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 홍주원 소장이 이 기회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AI 관련 종목에서는 수익을 얼마나 냈을지 궁금한데요. 자, 실전 투자 전문가 홍주원 소장의 실력을 제대로 공개합니다. 이름하여 홍주원 픽.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공략일이 5월 22일 그리고 매도 공략 의견일이 6월 1일. 네, 얼마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이고요. 약 2주 만에 35% 정도의 수익이 달성이 되었던
잠깐만요. 야, 야, 이거 마지막에 샀다가 올랐을 때 네. 타셨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거 당연하죠. 그거 다 아는 얘기지. 그거. 그런데 왜 비싸게 사셨어요? 더 비싸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가뜩이나 가슴 아픈데 왜 혼내요? 근데 파시네. 진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도입한 레드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전에 그 무 기술과 협력해서 칵테일 클라우드 온 오픈 시프트를 출시한 이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를 엮이면서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방송 중이라서 네. 지금 사도 괜찮은 거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이 종목을요. 예. 사실은 지금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은 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내려올 때를 좀 공략해 보면 앞으로 이 AI 관련 주로서 나무 기술은 충분히 다시 집중을 받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잠재적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별표. 잠시 후에는 실전 투자 전문가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AI 관련 유망주 머니주를 공개할 겁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과의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머니 실전 투자 전문가 홍주원 소장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머니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AI입니다. 저희 출연자들 미리 주제를 듣고 유망주를 또 하나씩 골라왔습니다. 네. 아, 기대돼요. 네, 지난주에 우리 정성호 씨 솔루션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에요? 자, 오늘은요. 제가 워낙에 공상과학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타워즈에 보면 R2D2, 3PO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나오는 로봇들이 있어요. 바로 다 청소 로봇들. 그래서 가장 먼저 발달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화하는 로봇일까? 아니야. 청소 로봇. 그래서 생각한 게 리봇. 이 회사입니다. 우리 청소하는데 어쨌든 로봇을 쓰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 AI를 갖고 있는 리봇 여기가 뜨지 않을까? 저는 청소는 제가 하거든요. 아니 뭔 얘기야? 아, 손수. 네, 전 역시. 제가 주로 해요. 이 봇은 네네. 이 로봇 청소예요. AI가 아니라. 네. 아, 그냥 로봇 청소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 기반으로 작동시키려고 하는 네. 로봇 청소를 개발하는 단계고 네네. 지금은 센서 작동이죠. 그래요? 네, 센서 작동. 네네. 하지만 이제 에브리폿 같은 경우는 이 청소 로봇 전문 업체다 보니까 앞으로 시대를 봤을 때 AI가 탑재가 된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AI 탑재가 된 로봇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럼 잠재 가치를 지금 읽어낸 건데요? 우리 정성호 씨가? 네, 잠재 가치를 읽어냈고요. 네. 다만 네. 근데 다만. 이제 왜요? 로봇 안 좋아해요? 아니요. 청소하는 거? 이 봇이 네. 지금 뭐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프랑스, 독일, 유럽 국가들이나 아메리카 쪽의 국가들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 쇼핑에 한해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지금 입점을 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조금 우리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야죠. 아니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뭐가 주셨어요 도대체? 제가 AI? 또 우리 그 홍준 소장님의 네. 제가 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대 이렇게 많이 안 하신다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제가 딱 옆에서 보는 눈빛이 오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회사입니다. 쏙드룩스. 뭐 소금 팔아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 AI 하면 저는 이 회사가 바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통 AI를 다루는 뭔가의 그 데이터, 음성, 영상 인식 네. 이런 거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게 이 신규 서비스가 좀 기대가 됩니다. 바로 그 대규모 데이터 수집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무슨 뭐 구독 서비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그럼요. 역시.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면 향후에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솔트룩스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느꼈는데 누가 적어줬죠?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SNS, 네. 뭐 텔레그램 이런 데 많이 보긴 하는데 아,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거예요. 소장님, 네네. 제 말이 어떤가요? 네, 정확합니다. 나 직원으로 들어가요, 거기? 아이고 연락처도 끊었대요. 아유, 진짜 왜 그래요 자꾸?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빅데이터 분야에서 아주 특출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앞에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와, 야. 예전에 많이 올랐네요. 네. 산이야 산. 밑에 거래량 한번 보시겠어요? 엄청나네. 엄청나죠. 제가 아까 항상 매수 가열이 있은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진다고 떨어진다. 하셨죠? 지금 보면은 아, 떨어졌구나. 상단에서 네.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됐죠. 네, 매수 네, 가열이 네. 일어났죠. 네. 매수 가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근데 소장님 네. 떨어졌는데 네. 많이 안 팔았어요. 저걸 보고 우리가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 네. 근데 이 기업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재료가 많다. 재료가 네. 많다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관련주로서 엮여 있기도 하고요, NFT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다 관련주로도 엮여 있네? 엮여 있고요. 그럼 문어발식 기업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문어발식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증강현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증강현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한때 엮여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봤다는. 네, 맞아요. 네? 저번 시간부터 느꼈던 에이구, 건데 참. 박현아 씨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한 번쯤은 대시세를 만들어냈던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한 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만 눈이 가시는 거예요. 아 이런 청소 본인이 하시는 네. 서경석 씨는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3회째인데 네네. 매번 이 시간에 우리 홍 소장님이 네.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네요.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제 거에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이거 하러 제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최근에 AI 기술을 잘 활용해서 만든 신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버추얼 휴먼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더 감동적인 건 이것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건 이제 신사업이고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알을 만든 회사입니다.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소프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큰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알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유, 그럼요. 네네. 보안으로서는 알. 알 들어봤네. 알 시리즈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보안 부분에서도 조금 V한테 이제 밀리는 그러네. 형상으로 갔었던 두 가지가 이력이 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가 서비스 종료가 되면서 맞아요. 대부분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이 되는 엣지라는 맞아, 맞아. 인터넷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알툴즈가 또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한 이제 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서비스 종료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자, 다만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버추얼 네, AI 이쪽으로 좀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료 포인트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NFT 사업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성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 한번 보실까요? 아니,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대? 어머, 저 뭐예요? 빨간 저 불기둥 저건 뭐야? 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왜 저렇게? 단기간에. 나 저 며칠 전까지 봤는데 저러지 네.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요, 조정 시기, 즉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제공약을 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 저기요, 진행에 좀 집중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지금 거래가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거래가 거의 안 되다가 밑에 거래량 그래 그쵸, 보세요. 그쵸. 불기둥 막 2개, 3개가 오르더니 위도 지금 쭉 뭔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아, 저 때 알이 부하에. 야, 근데 이제 저 주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네.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가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진짜요? 외형 성장이 많이 둔화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R&D 투자로 다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나는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홍 대표님은 AI 같아. 어, 홍 대표님 주식 생기면 나 그냥 투자할래요. 그러니까. AI 관련주. 어.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일론 머스크도 마약보다도 훨씬 구하기 힘들다라고. 진짜? 왜? 네. 왜? 아니, 많이 팔아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는데도 그야말로 공룡들의 AI 전쟁이 된 것이죠. 드디어 홍주원 소장의 네네. 머니주가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뭔가요? 저는 뭐니 해도 아니, 그러면 내가 했을 건데?